행복하다고 믿었던 삶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 끝났을 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10년이었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부터 열이 나 밤새 안고 울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손을 놓지 못하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이 이야기는 배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중간에 속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고 이 진실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민준과 수지는 남들이 보기엔 남 부러울 것 없는 12년 차 부부였다. 맞벌이에 서울 외곽이지만 아파트도 있었고 무엇보다 웃음 많은 아들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수진에게 숨기지 않았다. 아이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수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아이 없어도 돼. 당신이면 충분해. 그 말이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민준은 의심보다 기적을 먼저 믿었다. 의사도 말했다. 확률은 낮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을 접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다. 민주는 아들이 태어난 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10년 후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됐다. 아이가 학교에서 작은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피검사가 필요했다. 그저 형식적인 검사였다. 그런데 의사는 민준을 따로 불렀다. 아버님, 혹시 이전에 정밀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민준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아이와 민준이 유전자는 어느 하나도 맞지 않았다. 완벽하게 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이상하다는 듯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민준은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민준은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수진의 얼굴에서 순간 피가 빠져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은 10년 전 신혼초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를 떠올리면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다. 출장이 잦았던 자신, 밤늦게까지 집에 없던 날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민주는 처음으로 아내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내에게도 아무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만으로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신혼초였다. 결혼하고 처음 2년.
민준의 일정표는 늘 비어 있었다가 갑자기 꽉 찼다. 출장, 지방공사 현장 점검, 해외 협력사 미팅, 주말을 끼고 떠나는 일정도 많았다. 그땐 미안한 뿐이었다. 이번 달도 많이 바쁘네. 수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언제부턴가 조금 가벼워 보였다는 걸 그땐 몰랐다. 출장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민주는 말했다. 미안해. 금방 올게. 수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말고 다녀와. 그 말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스러웠다. 출장지에서 돌아온 날 집은 늘 깨끗했다. 음식 냄새도 없고 설거지 소리도 없고 사람이 머문 흔적이 희미했다. 집에만 있었어? 민준이 물으면 수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응. 친구들 좀 만나고.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 민주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출장에서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 집 안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음악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평소엔 거의 하지 않던 화장이었다.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순간적으로 숨겼다. 어디가? 민준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동창들이랑 잠깐. 그때 민준은 시계를 봤다. 밤 10시였다. 그날 이후 수진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다. 전화는 자주 진동으로 바뀌었고 화장품이 늘었고 옷장에는 민준이 본 적 없는 옷들이 하나둘 걸렸다. 특히 밤이 문제였다. 나이트클럽 좋아해? 민준이 농담처럼 묻자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한 번쯤은 가봐야지. 젊을 때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수지는 처음으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라 믿었다. 당신 출장 많았잖아. 그래도 기적이잖아. 민주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이제 와서 떠올리니 그날 수진의 눈물엔 기쁨과 함께 어떤 안도감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현재로 돌아와 민주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그 시절 내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수지는 정말 혼자였을까?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채 다음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친구들을 제대로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결혼 12년. 그동안 수진의 친구를 단 한 명도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냥 친한 애들. 수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민주는 일부러 물었다. 그 친구들 요즘도 자주 만나? 수지는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대답했다. 가끔. 시선은 끝내 민준을 보지 않았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내의 SNS를 차분히 들여다봤다. 예전 사진들, 결혼 초 아이를 갖기 전의 기록, 클럽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
배경에는 클럽 특유의 조명과 사람들의 실루엣. 그 시절엔 그저 젊은 날의 추억이라 넘겼던 장면들이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민주는 수진이 자주 만난다는 그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 출산 이후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연락도, 이야기도, 사진도 마치 필요가 끝난 것처럼.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아이 태어나기 전 우리 그때 기억나? 수진은 컵을 내려놓는 손을 잠시 멈췄다. 왜 갑자기? 그냥. 그 짧은 침묵이 민준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다. 당신 출장 많았잖아. 수진이 먼저 말했다. 그때 나 많이 외로웠어. 그 말은 변명처럼도 고백처럼도 들렸다. 그래서 민주는 더 묻지 않으려 했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민주는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주는 아이 학교에서 우연히 혈액형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이의 혈액형은 부모와 조합이 맞지 않았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서요. 민주는 웃지 못했다.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셨다. 술 기운 속에서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결혼 1년차 겨울. 출장에서 돌아온 날 수진의 목에 남아있던 작은 자국. 피부 트러블이야. 그때는 그 말을 믿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쉽게. 민주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건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시절 아내가 살았던 또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그 삶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남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순간 민주는 알았다. 진실을 피하려 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민주는 아내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았다.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수진의 휴대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요즘은 다 그렇잖아. 수진은 가볍게 넘겼다. 그 말이 이제 와서는 이상하게 들렸다. 어느 날 아이 숙제를 봐주던 중 민주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결혼 전 수진이 혼자 살던 원룸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사진 속 수진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같은 남자가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키가 크고 웃는 인매가 분명히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땡땡이랑 이름은 긁혀 지워져 있었지만 끝 글자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준. 민준의 이름도 준으로 끝났다.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사진을 넘길수록 그 이름은 너무 자주 등장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장소가 달라져도 항상 함께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진, 이 남자 누구야?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옛날 사람이야.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왔다. 며칠 뒤 민주는 우연히 수진의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쳤다. 술김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수진이? 그때 인기 많았지. 특히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 민준의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동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름을 꺼냈다. 준호.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계속 그 이름을 되뇌었다. 준호. 아내의 사진 속 남자, 밤을 좋아하던 시절, 출장이 잦았던 자신의 부재. 모든 조각이 그 이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직접 물었다. 준호라는 사람, 기억나?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냥 사진에서 봤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 이야긴 다 끝났어. 끝났다는 말은 항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만 쓰인다는 걸 민주는 그때 알았다. 민주는 이제 확신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던 한 남자라는 걸. 그리고 그 남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라는 이름은 민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준은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아내를 바라보게 됐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수진의 전화는 여전히 진동으로 울렸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다. 누구야? 민준이 묻자 수진은 짧게 대답했다. 광고야.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자주 반복됐다. 민주는 아이 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아이 출생 직후 병원에서 받은 각종 안내문과 기록. 그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정자은행 안내문이었다. 민주는 손이 굳어버렸다. 수지는 그런 선택을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내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확인하기로 했다. 정자은행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설립 시기, 운영 방식, 이용 기록.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그 정자은행은 아이 출생 시기보다 1년 뒤에 설립된 곳이었다. 민주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의심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 뒤 민주는 우연을 가장해 수진의 동창 모임 장소 근처를 지나가게 됐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 수진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아이 앞에서 보던 부드러운 웃음이 아니라 민준이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시절의 웃음이었다. 통화가 끝난 뒤 수진은 문자를 보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그때 얘기 아직도 기억해?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아이의 웃는 얼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핏줄이 아니어도 아버지로 살아온 10년의 시간이 가짜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짓밟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했다. 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내의 말만 믿지 않겠다고, 과거로 직접 들어가겠다고. 준호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 민주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마치 부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민주는 먼저 아내의 과거를 훑었다. 신혼 초 자신은 출장이 잦았다. 한 달에 2번, 길면 3주씩 집을 비웠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그 시절 수진의 SNS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다. 이미 삭제된 사진들, 태그만 남은 게시물, 댓글에 자주 등장하던 한 남자, 준호. 사진은 없지만 댓글은 남아 있었다. 오늘도 재밌었어. 다음엔 더 늦게까지. 그 댓글들은 결혼 초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유로웠다. 민주는 그날 이후 회사 연차를 냈다. 핑계는 몸이 안 좋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조사였다. 수진이 자주 갔다는 나이트클럽 근처. 10년 전 기록은 쉽게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람은 남아있었다. 준호요? 바에서 일하던 중년의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때 단골 하나 있었죠. 잘생기고 말 많은 놈. 민준의 심장이 그 순간 쿵 내려앉았다. 그 여자랑 같이 자주 왔어요? 민준의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커플인 줄 알았죠. 항상 붙어 다녔으니까. 민주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분노도 배신도 아닌 허무였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이미 한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 숙제를 봐주고 민준에게 물었다. 오늘 회사 쉬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응, 좀 피곤해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민주는 속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민주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준호라는 이름으로 동창회 명단, 과거 전화번호 기록, 심지어 군 복무 기록까지 찾아 나섰다. 마침내 하나의 연결고리가 나왔다. 아이의 출생 연도, 준호의 해외 체류 기록. 겹치지 않았다. 준호는 그 시기 한국에 있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피할 수 없겠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진실은 도망치지 않는다. 다만 찾으러 가지 않으면 영원히 숨을 뿐이다. 민주는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도착했다. 서울 외곽에 조용한 카페. 사람도 소음도 적었다. 준호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곳. 민주는 이 장소를 일부러 골랐다. 소리 없이 진실을 듣기 위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다. 민주는 한눈에 알아봤다. 사진 속 댓글의 주인 바에서 들었던 묘사 그대로의 얼굴. 준호였다. 민준 씨 맞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세게 뛰었다. 상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앉으세요. 민주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굳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이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니요. 당신한테 들으려고 왔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준을 정면으로 때렸다. 아이 얘기죠?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그 시절 수진이는 많이 불안해했어요. 민준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되감기처럼 스쳤다. 출장 전날 아내의 뒷모습, 전화 통화를 끝내고 표정이 어두워지던 얼굴. 그때는 몰랐다. 그럼 아이도. 민주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준호는 민준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대답 같았다. 확실한 건 수진이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준호가 말했다. 선택을 잘못했다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도 자조도 아닌 허탈한 웃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속였다는 겁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만큼은 사랑받기를 바랐어요.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10년.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열이 나면 병원에 뛰어가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민준을 무너뜨렸다. 카페를 나서며 민준은 말했다. 이 대화 없던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이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 민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이었어. 그날 밤 수진이 늦게 들어왔다. 민준은 처음으로 아내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민준은 마지막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질문.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끝내게 될 질문. 진실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다. 열지 않는 쪽이 더 이상 비겁한 선택이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시간이 먼저 흘렀다. 아이, 내 아이 아니지? 민준의 질문은 짧았고 피하지 않았다. 수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그 반응 하나로 민준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 한마디가 10년을 무너뜨렸다. 누구야? 민주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신혼 초, 당신 출장 잦았던 때, 그 말에 민준의 손이 주먹처럼 굳어졌다. 나이트클럽, 기억나? 민준이 말했다. 수진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어긋났어. 수지는 울기 시작했다. 말하려고 했어. 정말 수없이 고민했어.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져 있었다. 고민했다는 말로 10년을 지울 수는 없어. 아이를 버리자는 게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애한테 죄는 없지.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너랑은 여기까지다. 그 말에 수진의 울음이 터졌다. 다시 할 수 있어. 이번엔 정말. 아니, 민주는 단호했다. 난 이미 10년 동안 내 거짓말과 살았다. 그날 밤, 민주는 아이 방에 들어갔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마에 조심히 입을 맞췄다.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며칠 후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수지는 끝까지 도장을 찍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민주는 말없이 펜을 건넸다. 우린 부부로는 실패했어.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서류는 완성됐고 결혼은 끝났다. 아이의 양육은 민준이 맡았다. 혈연이 아니라도 선택은 민준의 것이었다. 이혼 후 집은 조용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픔 대신 결정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난 버림받은 남자가 아니라 속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민준을 다시 살게 했다.